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지 산책시키러 나왔어요. 요즘에 또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책 나와야 돼요. 낮에는 더 뜨겁고 밤이 돼도 그 열기가 아직 안 식어가지고 아예 눈 뜨면은 바로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우지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진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강아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하루 종일 그 보호자만 기다리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산책 한 번은 못 시켜주겠어. 이거는 진짜 귀찮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지 우지야. 우지 냄새 많이 맡아.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런지 또 막상 나가면 또 좋다니까. 이렇게 오늘은 가라지 세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네 가라지 문을 열어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이웃 주민들한테. 와, 이런 것도 막 팔고 있어요. 지금 아침 7시인데 막 사람들이 차도 가지고 오고 막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풍경이에요. 아직도. 이제 데이케어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기 전에 분유통에다가 분유 담아서 줘야 돼요. 그 애기마다 먹는 분유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거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4개 싸주거든요. 스케치 씻은 젖병에다가 물도 4병, 젖병 4개에다가 싸줘야 돼요. 아까 이거 4개 싼 거랑 젖병 4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사 먹을 것들. 이유식은 그 데이케어에서 조금씩 챙겨주셔가지고 분유만 챙겨가면 돼요. 그거 원래 도시락 가방 남편 쓰던 건데 이제는 이사 갔어요. 바지 손수건 3번 몇 장 챙겨주고 그리고 이사 옷 3벌 반팔 긴팔 섞어가지고 됐어. 이사 거는 준비 끝. 이서 이제 데이케어 보내고 저는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팔로워분들이랑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재택근무를 집에서 주로 하면은 내가 진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회사가 어떻게 알아요?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루에 정해진 업무량을 끝내고 8시간만 잘 채우면은 이제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빨리 일을 시작할 때는 진짜 아침 6시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 늦게 시작할 때는 뭐 10시, 뭐 11시 이때 로그인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거를 이제 일일이 막 감시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팀원들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채팅 앱이 있어요. 슬랙이랑 팀스라고 그 2개를 쓰거든요. 이제 출근할 때마다 굿모닝 하면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오늘 일할 예정이다 이렇게 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일이 생겼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기 픽업을 가야 돼. 뭐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거를 갔다 와야 돼. 무슨 일이든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거기다 올려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와야 되니까 나갔다 올게 하고서는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그러고 나서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그 비어있던 시간만큼 또 이제 다시 채우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업무 결과물이 제때 잘 완료가 되는지 하루 종일 이제 로그인 상태였고 초록불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 메신저에. 근데 뭐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뭔가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 정도 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리에 잘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맡긴 업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거를 더 보는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전체 팀 미팅을 하거든요. 뭔가 gratitude라고 해가지고 감사한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정말 사소한 거. 이제 일을 하면서 누가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도맡아서 뭐 이거를 뭐 잘 해줬어. 누가 이제 빠졌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다음날 해줬어. 뭔가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뒀다가 월요일날 다 말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자율적으로. 서로 되게 막 좋은 점을 이제 칭찬을 해주고 서로 너무 도와주려고 막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애기 낳고 물론 이제 데이케어에 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병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을 정말 관두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매일매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이제 회사가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 시간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서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는 하는데 약간 이 회사 다니면서 나 되게 못 박았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제가 막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잘한다고 막 칭찬 많이 해주고 정말 저는 절해야 돼요. 이 회사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미국 회사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썰 같은 거로 풀어봤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팅 해야 돼가지고 6분 남았대. 잠깐만요. The rest will be like normal, like they send you the video and then it's done. So like, 저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잠깐 나와서 장 본 거 후딱 픽업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제가 사는 곳은 잠깐 이렇게 마트에 뭐 사러 오려고 해도 차를 타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과정이 너무 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앱으로 미리 좀 사야 될 것들 다 오더를 해놓고 픽업만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여기 앱에다가 그래서 6번에 왔다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직원분이 가져다 주시거든요. SUV에 어떤 차 색깔인지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그 직원분이 오시면 이 코드 보여주면은 이제 제가 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8191. Thank you so much. You too. 됐어. 픽업했고 이제 샌드위치를 픽업하러 가봅시다. 픽업 완! 집에 갑시다. 아니 요즘에 막 일하랴 육아하랴 막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햄버거나 뭐 그냥 진짜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몇 조각 얼려놨다 그런 거를 대충 때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선한 거? 그런 게 좀 땡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막 잘 안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핑계였고요. 술 뿌려가지고 역시 남이 만들어주는 샌드위치가 맛있다. 프레쉬하네, 프레쉬해. 맛있다. 마트에서 아까 그 그로서리 픽업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과자거든요. 이 잭슨스 스윗 포테이토 칩이라고 이게 나름 건강해. 성분에 고구마랑 아보카도 오일이랑 씨소요거트. 딱 이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과자니까 또 엄청나게 먹게 돼요. 한 번 까면은 그냥 한 봉지 순삭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이 렌치 맛도 있길래 이거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점심도 든든하게 먹었고 점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TV 좀 보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메디큐브에서 나온 부스터 글로우라는 뷰티 디바이스인데 제가 진짜 출산하고 피부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컨디션이 저하가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물방울 초음파 관리해주는 건데 왜 연예인분들이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받는 그 관리거든요. 요 관리가 초음파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를 속까지 딱 채워주는 관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콜라겐과 수분 그런 게 스스로 차오르게 돼요. 그냥 정말 피부의 기초 체력을 높여준다는 느낌? 이 물방울 초음파 관리를 물론 샵에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샵에서 그냥 한 번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10회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제가 뭐 매번 이렇게 샵에 가서 관리를 받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 돈도 돈이겠거니와. 아니 또 이 메디큐브가 또 디바이스 맛집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딱 저의 니즈를 딱 알고 이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 이 부스터 글로우를 출시를 딱 해버린 거예요. 박수.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물방울 초음파가 20만 원대. 여러분 이 가격이면 정말 역대급인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괜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야.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1MHz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 전문 피부 관리샵에서도 이 물방울 초음파를 할 때 1, 3, 10MHz 요 1MHz가 포함된 주파수를 써요. 왜냐면 요 1MHz가 있어야 그 피부 깊은 곳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피부 진피가 이제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떠냐? 얘도 1, 3, 10, 3중 주파수를 썼다는 거. 그냥 에스테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빠르게 교체를 하는지. 주파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30, 1, 30 이렇게 빠르게 교체하는 속도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직접 제가 쓰면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초음파가 피부에 잘 이제 전달을 시키려면 그 촉촉한 스킨케어 제품을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한 다음에 얘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쇼츠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랑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5가지 모드가 있고 강도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그날그날 피부 고민별로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벌써 이만큼 써가지고 제 알갱이를 이렇게 캡슐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디바이스를 켜서 저는 보라색 마스터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왼쪽 6분, 오른쪽 6분 이렇게 총 12분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떼지 말고 돌려주셔야지 효과가 좋다고 해요. 이게 그래도 총 12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냥 육퇴하고 저는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다가 쉬는 시간 있을 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천천히 돌려주면은 금방 시간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분 다 돌려줬는데 여러분 물방울 초음파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진짜 속부터 수분이 쫙 차오르는 느낌? 이거를 제가 티슈로 그냥 닦을게요 좀. 보이세요? 진짜 속부터 쫙 차오르는 느낌. 이게 진짜 일을 냈어. 이 가격에 스펙에 정말 가성비 끝판왕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래에 더보기란 링크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게다가 추가로 케이스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싸게 가져가십시오.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저는 이제 본업 끝나고 이서 픽업하러 나왔는데 이서 픽업하기 전에 택배 물건 산 게 있는데 그거 좀 리턴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택배 업체한테 갖다 주러 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집 앞까지 와서 회수해가는 게 이제 좀 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대부분은 이제 직접 반품 그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데 어쩔 수 없죠. 해야지 뭐. 진짜 감옥이다.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또 금방 주유를 했어요. 짜잔. 집에 가자 이제. 이제 어린이집에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아이 그랬어. 이제 이서 젖병 씻어야 돼요. 다 비워오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 싱크대에 지금 설거지할 거는 산더미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그냥 눈 감고 일단은 젖병은 무조건 빨리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애기 거는 무조건 빨리. 대충 넣고 흙에 넣고 안 겹치게 잘 올려준 다음에 물 눌러야 되는구나. 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서는 남편이 데이케어에 드랍을 해주고 저는 바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에 제가 남편이랑 좀 큰 일을 꾸미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서가 한 4, 5개월 때쯤 저랑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항상 이서 옆에서 잤어요. 그때 애기들이 쪽쪽이를 물고 자잖아요. 근데 그 쪽쪽이가 이제 자면서 빠져버리면은 엄청 울어요. 이게 뭐 애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서는 엄청 울어가지고 자꾸 깨는 거예요. 이제 저나 남편이 계속 이렇게 쪽쪽이 물려줘야 되는데 옆에서 같이 자야지만 좀 이제 빨리 빠진 거 꽂아주고 저도 자고 애기도 자고 해야 되니까 옆에서 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서가 이제 6개월차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쪽쪽이 빠지면 주워서 물고 자요. 본인이 이렇게 해. 그거 보면서 그러면 이제 혼자 재도 되겠다, 괜찮겠다. 어차피 분리수면 이런 것도 시키고 저희도 이제 이서를 혼자 이서 방에 이서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재웠어요. 혼자서 그냥 잘 잤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 분리수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혼자서 이렇게 잘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그냥 눕혀놓으면 이서가 혼자서 그냥 뭐 꿈틀꿈틀 대다가 잠들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몇 주 전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분리불안이 와요. 막 저 자다가 막 새벽 깨서 막 이서 보면 너무 귀엽고 막 그 귀여운 모습 보면서 자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피곤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제 귀여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아침에 딱 자고 다 이렇게 자국 나 있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뭐 얼굴 팅팅 부어있는데 딱 졸린 눈으로 딱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엄마를 딱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진짜 제일 귀여워요. 딱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이제 딱 눈을 마주쳤을 때 너무 그게 행복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귀여운 이 순간이 다시는 또 안 올 거고 저는 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애기가 안 그래도 너무 빨리 크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남편한테 했어요. 그때 남편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는 해요. 저희 안방 침대에서 그 남편이랑 저랑 이서랑 또 강아지 우디까지 이제 넷이서 같이 자기엔 조금 좁은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왜 한국에 패밀리 침대라고 많이들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알아봤는데 아니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살려면 정말 한국에서 사가지고 미국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럼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저희는까지 해야 되나 막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막 방 사이즈 재고 침대 길이 재고 하나하나 다 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담아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안방 침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프레임은 팔던지 하고 왜냐면 이게 높이가 있으면 또 애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매트리스를 쫙 붙이고 다른 매트리스 산 거로 높이 같은 거를 또 그 옆에 붙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책장 넣어주고 커스텀 오더한 쿠션으로 다 이제 가드를 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침대 부품들 그 짜잘짜잘한 것들 이제 이거를 설치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밤 10시 반이거든요. 이서 지금 자고 있고 이서가 자는 동안에 지금 오빠랑 몰래 조용히 이제 조립 다 해체하고 이거 싹 다 뺀 다음에 패밀리 침대 이제 설치하려고 지금 아주 그냥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이 하고 있어요. 와, 킹 사이즈 침대 다 뺐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엄마 아빠의 침대를 이제 싹 붙이고 벽에 책장 하나를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조립을 하고 있고 그 책장 안에 넣을 이걸 샀거든요. 약간 좀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소재여가지고 애기들 있는 데서 안전하게 쓸 수도 있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땀만 못 끄지. 끈적끈 느낌이야. 좋아, 어디? 어제는 진짜 저거 하자마자 완전 기절해가지고 잠들었고요. 지금 요 정도 된 상태예요. 보시면은 저기는 다 이렇게 좀 공간을 띄워놨거든요.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쿠션 빵빵한 것들을 주문을 해놨어요. 그 쿠션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큰 게 다 들어있어. 쿠션들을 이제 여기다가 쫙 끼고 있어요. 점점 완성되고 있어. 이렇게 패밀리 침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자보자.